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5일 정오를 지나서 45분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 건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아주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만약 미국의 자산입니다. 에스트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자산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 미국 군사기지, 미국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자산을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52개 목표물을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52개 목표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란과 이란 문화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미국은 이란을 더 이상 위협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2개라는 표적을 왜 정했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1979년에서 80년에 걸쳐서 당시에 호메이니 혁명을 일으킨 이란 사람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52명의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카트 행정부를 괴롭히고 결국 카트 대통령이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에 지도록 만든 그 쓰라린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하필 52개의 표적을 이미 정해놨다는 겁니다. 공격 표적이고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하면은 아주 그 등급이 높다고 했습니다. 등급이 높고 그리고 이라니안 칼추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란에 있어서 매우 등급이 높고 중요한데 이란과 이라니안 칼추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문화시설을 공격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전쟁을 해가지고 할 때도 예컨대 모스크라든지 성당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를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은 그런 국제협정 위반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라니안 칼추라고 했을까요? 이라니안 칼추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이슬람 모스크를 공격하겠다는 뜻이냐? 이것은 상당히 이란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어쨌든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사흘 전에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대외 공작을 총괄하고 있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이 사령관을 바그다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때려가지고 이 킬러 드론이죠. 드론으로 때려가지고 이 사람을 포함해서 7명이 폭사당하도록 만든 직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가 본격적으로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데 대한 트럼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협적인 이야기가 이란과 미국 사이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오고 가고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점점 에스컬레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지도자는 한 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부하들로부터 허풍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험한 말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 최악의 경우에 전쟁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갈프 전쟁 그 다음에 2003년의 이라크 침공 작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전쟁 위협에 직면했다 해가지고 벌써 반전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습책으로서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 소속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고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지금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의 생각은 다르겠죠.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사실은 꺼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취재를 한 걸 보면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중동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대리 조직이 있습니다. 이란이 컨트롤하는 조직이 몇 나라에 있습니다. 우선 이라크에 있습니다. 같은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에 이란이 통제하는 민병대가 있어요. 밀리시아라 그러죠. 민병대가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의 꼭두각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그리고 예멘입니다. 이렇게 아주 여러 군데 이게 손가락이 긴 나라가 이게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 조직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테러 지도자가 아니라 이건 엄연한 이란의 정부 고관입니다. 고관 중에서도 사실상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보좌하는데 그 영향력이 넘버 투맨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테러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고위 지휘관을 죽인 겁니다. 이런 예는 미국 역사상 거슬러 올라가면은 태평양 전쟁 시절에 일본의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남방을 시찰한다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중간에 비행기를 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탄 전투기를 격추시킨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이게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례적이기도 하고 과감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트럼프는 만약 살려두었으면은 수많은 미국인이 죽었다. 이미 이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죽었느냐. 미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상방위 차원에서 공격했다 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 강공 드라이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군에서 몇 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다 그럽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 또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응책을 지금 미 합참이 마련해가지고 대통령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플로리다에서 쉬고 있는 대통령을 찾아가서 보고를 했는데, 단일 안이 아니라 몇 가지 안 중에서 가장 고강도 응징이 바로 슐레이마니, 이 작전을, 미국을 공격하는 이 테러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슐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안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군부에서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강경한 안을 놓고 들이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강경한 안보다 차선책을 선택하니까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그걸 넣어 놓았는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이란에 대한 대응 공격 정도로만 허가를 했다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친이란 민병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포위를 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난입하는 걸 보고는 발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모자 슐레이마니를 죽이는 공격 명령에 사인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이 진행 방향이. 그럼 어떻게 때렸느냐 하면은 대충 리프란 드론이 있어요. 리프란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시리아를 시찰하고 바그다드에 내린 슐레이마니, 그리고 슐레이마니를 영접하러 나온 이라크 사람들을 면밀히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술레이마니를 영접하러 나온 이라크 요인이 이라크 정부 인사일 경우에는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가 아니고 이란이 조종하고 있는 민병대 사령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때려도 좋다 해가지고 때렸는데, 놀랍게도 리프라는 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미국 본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그 통제관이 이 커서를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이 되어서 들어오면은 그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을 향해서 때리려 한 건데, 이게 머나먼 미국 본토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술레이마니를 죽인 겁니다. 요새 드론 전력이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중동에서 요인 암살은 주로 드론이 합니다. 드론이. 아마 수백 명의 알카이다라든지 이슬람 무장단체의 핵심 분자들이 이 드론에 의해서 희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정은이가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드론이 앞으로 한국의 핵게임이라든지 한국의 전략 전술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란, 미국 사이의 이 대결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 국가가 그렇게 하고,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앙숙이죠.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국입니다. 맹주.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메드가 죽었을 때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싸우는 바람에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눠졌습니다. 개신교와 구교가 나눠지는 1517년의 종교개혁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시아파를 믿는 사람은 전체 세계 이슬람 중에서 한 15% 되고 나머지는 수니파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이라크는 인구가 많은 이란에 같은 시아파에 이렇게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말이죠. 이게 이라크 의회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미군이 고분고분 철수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52개 목표물이 어디냐 하는 것은 알 수는 없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란도 미국에 대한 공격을 아주 고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잘 공격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이란은 이스라엘에 몇 배로 갚아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란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민이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이제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란에서 일어난 일이 1979년 이란 호메니 혁명이 석유 위기를 부르고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물가 상승 등등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고, 이게 부가가치세 실시와 결합이 되고, 그리고 당시에 김영삼 의원 제명과 또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부마 사태 때 일반 자영업자가 학생들하고 합세하는 밀란 수준으로 발전하고, 이것을 본 김재규가 박정희를 민심이 떠났다고 오판을 해가지고 12.6 사건을 일으키듯이, 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돌고 돌아가지고 총선에도 영향을 주고 문재인 정부를 아주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만약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탱커를 위협한다고 할 때, 그때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제일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게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 석유 수입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속보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